반갑습니다. Read and Rise 6월 12일 목요일 수업 시작합니다. 저희가 지금 데니얼 카네만의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Thinking Fast and Slow입니다. 자, 이 내용을 오늘 Part 2, Chapter 10부터 18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euristics and Biases. 먼저 요 heuristics란 요 단어를부터 먼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heuristics라는 뜻 무슨 뜻일까요? heuristics. 저도 뭐 찾아보긴 찾아봤지만 또 까먹은 단어예요. heuristics. 머릿속에 잘 이렇게 와닿지 않는 단어. 한번 찾아보죠. heuristics. 발견적 교수법이라네요. 발견적 교수법. 지금 여기 보니까 shortcuts are called heuristics. 이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In part 2, Kahneman explains how our brain uses shortcuts to make decisions. 카네만은 설명합니다. 우리의 두뇌가 어떻게 이런 쇼트컷을, 지름길을 사용하는지 결정을 내린 데 있어서 지름길을 사용하는데 이런 지름길들이 뭐라고 불리냐면 heuristics라고 불립니다. 발견적 교수법이라고 불립니다. 발견적 교수법. 여기 좀 그렇게 잘 어울리지는 않는데요. 좀 더 들어가 볼게요. 발견적 교수법. 이거 웬 다른 뜻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거하고 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특정 자극본 단어에 의해 추정하거나 판단하는 것. 자,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어떤 알아가는 거, 어떤 단축키들이 생기는 거, 경험에 의해서,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지름길들이 생긴다는 뜻 같습니다. 발견적 교수법. 그래서 heuristics help us make quick judgment. heuristics, 발견적 교수법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법이라는 말을 여기서 쓰기보다는요, 경험에 의해서 생긴 지름길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heuristics. 경험을 통해서 하나씩 발견해 가죠. 이것이, but they often lead to biases, mistakes in thinking. 하지만 이런 발견적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런 지름길들은 종종 어떤 편견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또 실수로 이어집니다. 어디에서? in thinking. 생각하는 데 있어서, 사고에 있어서 실수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생긴 게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거죠. 자, System 1 uses these shortcuts automatically. System 1은 우리가 지금 이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이 책이 생각을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나눴죠. 시스템 1은 좀 더 즉흥적인 거고, 시스템 2는 좀 더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건데, 시스템 1 uses these shortcuts automatically. 이런 지름길들을 자동적으로 사용하고요. 시스템 1은 it saves time. 시간을 굉장히 절약해 주죠. 반자동을 하니까. But sometimes the answers are wrong or unfair. 하지만 가끔씩 그 답변이 틀리거나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 잘못될 수 있다. 입니다. 자, 챕터 10 한번 보겠습니다. The law of small numbers. 작은 숫자들의 규칙. 무슨 뜻일까요? 한번 봅시다. We often trust results from small amounts of data too much. 작은 수치, 작은 데이터에서 나온 그런 결과들을 우리는 너무 신뢰한다. Kahneman calls this mistake the law of small numbers. 카네만은 이것을 작은 숫자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실수를. For example, 예를 들면, if two students from a new school are smart, we may think all students at that school are smart. 예를 들면,
어떤 새로운 학교에서 두 명의 학생이 아주 똑똑하면 우리는 거기는 모든 학생이 다 똑똑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But two is too small a number to know. 하지만 둘이란 숫자는 알기에는 뭔가를 제대로 알기에는 너무 적은 숫자다. 오류일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 다음 마이크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녹화는 잘 되고 있습니다. We wrongly believe small examples show the truth. 우리는 아주 잘못되게 믿습니다. 뭐를? 여기 대시 들어간 거죠. 대시 생략됐고요. Small samples show the truth. 작은 샘플이 진실을 보여준다라고 잘못 믿어요, 우리가. 대시 생략됐습니다. But small samples often give extreme results just by luck. 하지만 작은 샘플들은 종종 그냥 운에 의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결과들을 종종 내곤 합니다. 그래서 작은 모집단에 의한 작은 데이터에 의한 결과를 신뢰하면 안 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시스템 1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자, Chapter 11, Anchors. 자, 앵커라는 거는 원래 닻을 말합니다. 닻. 배에서 닻을 내리는 거. 그게 앵커인데, 정신작용을 얘기하는데 닻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어디서 쓰이는지 한번 내용을 봅시다. When we make guesses, we are affected by numbers we see first, even if they are random. This is called the anchoring effect. 우리가 when we make guesses, 우리가 어떤 거 추측을 할 때 we are affected by numbers we see first. 우리가 먼저 보는 숫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자, numbers that we see first. 우리가 먼저 보는 숫자들. 자, 관계대명사 목적격이죠. 우리가 먼저 보는 숫자들. 이 덩어리가 하나에 보이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이 숫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Even if they are random. 그 숫자들이 그냥 무작위적인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조차도 그 영향을 받아요. This is called the anchoring effect. 이게 그 닻을 내리는 효과라고 불리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Example. If someone first asks, is the height of the tallest tree more or less than 300 feet? And then ask, how tall is the tallest tree you've seen? Your answer will be closer to 300, even if you don't realize. 한번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질문해요. 이런 질문을. Is the height of the tallest tree more or less than 300 feet? 가장 큰 나무의 크기, 그 높이가 height. 자, 이거 hate라고 잘못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hate라고 읽지 마시고 height라고 읽어주시고 이가 소리가 안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eight. 그래서 이 높이라는 뜻이죠. 가장 키 큰 나무의 높이가 300피트보다 더 크냐, 더 작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영어권에서 뭐 3년 이상 살아보곤 했어도, 피트 하면 개념이 잘 오지는 않습니다. 미터에만 익숙해져서. 단위는 끝까지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자, 피트가 1피트가 한 30cm 정도 되죠. 그러면 3은 900에다가 9000cm. 300피트는 얼마 정도 될까요? 300feet into meters. 한 90m, 한 100m가량 되네요. 자, 이렇게 요즘 인터넷에 그냥 이렇게 넣으면 바로 변환을 해줍니다. 구글에서. 300 feet into meters. 자, 그래서 한 90m. 90m는 100m 되는, 나무가 100m 정도 클 수도 있겠네요. 자, 어쨌든, 저도 이런 오류를 범하는 거네요. And then ask,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이렇게 물어봐요. How tall is the tallest tree you've seen? 당신이 본 나무 중에서 가장 키 큰 나무가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Your answer will be closer to 300. 당신의 답은 아마 300에 가까운 숫자가 나올 겁니다. 300피트, 90m. Even if you don't realize it. 그걸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눈치채지 못한다 하더라도 요런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여러분 요 발음할 때 closer라고 해주세요. closer. closer 아니고 closer. 가까운. 다시 한번 좀 요거는 복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가 Z 발음으로 되는 close하고 S 발음으로 하는 close하고 둘이 철자는 똑같지만 뜻이 다르죠. close하고 close는 발음도 다르고 뜻도 다릅니다. 철자만 똑같습니다. close는 가까운, close는 문을 닫다 이런 뜻이죠. 자, 이 두 개를 꼭 구분해 주세요. close, 그다음에 close. Anchors change our thinking without us knowing. 이런 닷들은, 앵커들은, 우리말로 닷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그냥 앵커라고 영어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앵커들은, anchors change our thinking without us knowing. 이런 앵커들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려요. 생각에 영향을 주죠. 암시를 주네요. 이렇게 300이라는 숫자를 딱 제시하니까 가장 키 큰 나무가 300피트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숫자를 앞에 제시한 숫자 굉장히 중요하네요. 자, chapter 12 한번 보겠습니다. The science of availability. available 하면 사용 가능한 이란 뜻이죠. 그래서 availability, 사용 가능성 이란 뜻인데 사용 가능성의 과학이라는 제목입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We judge things based on how easily examples come to mind. This is the availability heuristic. 우리는 사물을 판단합니다. 어디에 기초해서 판단하냐면 그 예가 얼마나 쉽게 머릿속에 떠오르는지, 자, 명사절이죠. 그거에 기초해서 사물들을 판단해요. This is availability heuristic. 이것이 사용 가능성 heuristic입니다. 사용 가능성 heuristic. 아무래도요, 요거 지금 이 사전 뜻만으로는 이게 좀 번역이 매끄럽지가 않아서 우리 챗GPT한테 한번 요거를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좀 번역 좀 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Translate to Korean. 뭐 번역을 안 해버리네, 한국말로. 네, 한국말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닌데 여, 여기에서 heuristic의 의미가 뭘까? 자, 한번 물어봅시다. 빠르게 판단하거나 문제를 해결을 위한 간단한 규칙이나 직관. 직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해석이 잘 되죠. 직관. 좋습니다. 예, 그렇죠. 교수법이라고 하니까 이게 해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판단하기 위한 직관으로 우리 번역을 합시다. 직관. 예. 이게 바로 사용 가능성 직관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If we hear a lot about airplane crashes, we think flying is very dangerous. Even though it's much safer than driving. Because crashes are dramatic and shown on the news, they are easier to remember. 이제 좀 느낌이 옵니다. 우리가 어떤 비행기 충돌 사고에 관해서 듣게 되면 비행기 추락 사고, we think flying is very dangerous. 우리는 비행하는 게 비행기 타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비록 even though it's much safer than driving. 운전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Because crashes are dramatic and shown on the news. 왜냐하면 비행기 추락 사고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극적이고 뉴스에서 보여지니까. 그래서 그것들은 기억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쉬운 거는 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는 거죠. 실제로 확률적으로는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억이 잘 떠올려지느냐에 따라서 잘 떠올려지는 이런 거 때문에 빈도수 같은 거 잘못 측정한다,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이게 뭐라고 한다? 사용 가능성 직관. 그러니까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직관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영향을 끼칩니다. If it's easier to imagine, we think it's more common. 우리가 기억하기가 쉬우면 좀 더 이게 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even if it's not. 심지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쉽게 나면 흔할 거라고 생각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좋습니다. Number 13. Availability, emotion, and risk. 사용 가능성, 얼마나 흔한지, 구하기 쉬운지, availability, emotion, 감정, risk, 위험. Our feelings are tied to availability. If we feel afraid or angry, we may think something is riskier than it really is. We're bad at measuring real risk because emotion clouds our thinking. 우리의 느낌이 그 사용 가능성에 묶여 있습니다. If we feel afraid or angry, we may think something is riskier than it really is. 우리가 만약에 두려움을 느끼거나 분노를 느끼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것이 실제로 위험한 것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We're bad at measuring real risk because emotion clouds our thinking. 우리는 진정한 리스크를 측정하는데 굉장히 서툴러요. 왜냐하면 그 감정이 우리의 생각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이죠. 자, 클라우드를 보세요, 여기. 클라우드가 품사가 뭘까요, 여러분? 이건 퀴즈입니다. We're bad at measuring real risk because emotion clouds our thinking. 왜냐하면 하고 여기 문장이 나왔죠. 문장에서 emotion이 주어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맨 앞에 있는 게 주어죠. 이건 주어 단어가 계속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주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동사 나온 자리죠. S가 들어간 게 힌트예요. S가 들어간 거는 3층 단수기 때문에 S가 들어간 거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가 우리가 보통은 구름이라는 명사로 알고 있지만 딱 보면 여기선 동사로 썼겠구나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흐리게 만든다. 클라우드라는 건 구름을 끼게 만든다는 동사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의 생각이 구름을 끼게 하니까 생각이 흐릿하게 만드는 거죠. 생각을 흐리게 만든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클라우드를 동사 뜻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기 동사 있죠. 기억력, 판단력 등을 흐리다. 네, 구름에서부터 추측하시면 돼요. 구름인데 동사로 쓰면 구름이 뭔 뜻이 될까? 구름이 끼는 것처럼 흐릿하게 만드는 것 같구나 라고 추측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For example, after a big disaster, people feel unsafe and may overreact. 어떤 재난 이후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좀 과도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과장할 수가 있어요. overreact. But they forget other common risks. 하지만 그들은 다른 흔한 위험들은 까먹습니다. Like smoking or poor diet. 예를 들면 담배를 핀다거나 식사를 나쁜 식단으로 먹거나 which are more dangerous.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죠? availability, emotion, and risk. 그러니까 머릿속에 더 기억이 잘 나는 거를 더 위험하다고 느끼게 된다. 입니다. 앞에 나온 단어하고 약간 비슷하네요. The science of availability. 쉽게 떠올리고 하는 것들이 더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잘 떠올리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Chapter 14. Tom W's specialty. 이 제목이 무슨 뜻일까요? 자, specialty는 특기죠. 특기 또는 특별한 것, specialty. People often guess based on representativeness.
how much someone or something matches a stereotype. This is the representativeness heuristic. 사람들은 종종 판단합니다. 추측합니다. 뭐에 기초해서 추측하냐면 representativeness. 대표성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대표성. representativeness. 대표성. 뭔가를 대표한다는 거죠. How much someone or something matches a stereotype. 어떤 사람이 어떤 편견에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이 편견에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에 따라서 대표성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 This is the representativeness heuristic. 이것이 바로 대표성 직관이다. In this chapter, people are told about Tom W., who likes math and is quiet. They think he's probably a computer science student, even if that field is small. They ignore base rates, the real numbers, and focus only on the description. 이 단원에서 사람들은 Tom W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듣습니다. Tom W라는 등장인물이 나와 이 챕터에서 who likes math and is quiet. 수학을 좋아하고 조용한 사람인데 they think he's probably a computer science student. 그들은 그가 컴퓨터 사이언스 학생이라고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컴퓨터 과학 전공생. Even if that field is small. 그 분야가 굉장히 작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많지 않다 이거죠. They ignore base rates. 그들은 기초적인 비율을 무시한다. 기초적인 비율, base rates.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독해가 약간 추측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독해하냐면 they ignore base rate. 기본적인 비율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분야가 굉장히 작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실제로 전공한 사람들 숫자는 굉장히 적은 숫자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들은 진짜 그 비율을 무시해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는 전공생일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그 진짜 숫자를 무시합니다. And focus only on the description. 그 겉보기에 나오는 설명에만 집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력이 과학적이지 않죠. We often make this mistake. 우린 종종 이런 실수를 합니다. Judging based on appearance, not facts. 그냥 외모, 겉으로 드러난 거에 기초해서 판단하는 거. 사실에 기초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이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이런 것도 직관에 해당할 수 있는데 직관이 이런 면에서 부정할 수 있죠. Chapter 15. Linda. Less is more. 더 적은 게 더 많은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린다는 사람 이름이고요. This famous example shows a common bias. People are told about Linda, who is smart and concerned about social justice. They are asked. This famous example shows a common bias. 이 유명한 예시는 아주 흔한 어떤 편견을 보여줍니다. bias는 편견이라는 뜻입니다. People are told about Linda. 사람들은 린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요. 근데 린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who is smart and concerned about social justice. 그는 똑똑하고 사회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They are asked.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Is it more likely that Linda is a bank teller or Linda is a bank teller and active in the feminist movement? 어떤 게 확률이 더 높을까요? 린다가 은행 직원이고 은행 창구 직원, 텔러라는 게 창구 직원을 말합니다. bank teller는 은행 창구 직원. 린다가 은행 창구 직원일까요? 또는 창구 직원이면서 또한 페미니스트 운동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active 하면 활동적인. 페미니스트 운동에 활동적인 사람이면서 은행 창구 직원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들한테. Most people choose 2, but that's wrong. Option 2 includes more conditions, so it must be less likely.
This is called the conjunction fallacy. We think a detailed story is more likely, but it's not. 대부분의 사람들은 most people choose 2. 대부분의 사람들은 2번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2번은요. option 2, 2번 선택지 2번은요. includes more conditions. 더 많은 조건을 포함하고 있죠. So it must be less likely. 그러니까 확률이 훨씬 더 떨어져요. 가능성이. This is called the conjunction fallacy. 이것이 바로 conjunction 오류라고 불리웁니다. 자, conjunction이 뭘까요? conjunction은 서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서로 합쳐지는 겁니다. 근데 좀 더 깔끔한 한국말을 찾기 위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결합, 접속사 결합. 그래서 결합이라고 해봅시다. 이것은 결합 오류라고 불립니다. 두 가지 조건이 결합됐는데 결합된 조건을 확률이 굉장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걸 선택하네요, 사람들이. We think a detailed story is more likely, but it's not. 우리는 더 더 디테일 있는, 더 세부사항이 있는 이야기가 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더 자세히 얘기했다고 해서 더 확률이 높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오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less is more. 더 적은 확률인데 더 많은 확률처럼 느끼는 오류를 말하네요. 이것도 다 시스템 1이 직관이 잘못 판단 내리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직관이 생각보다 오류가 많네요. 전 이런 생각 듭니다. 예, 영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관적으로 훈련이 안 된 분은 직관으로 영어를 하시면 안 돼요. 직관은 빠르죠. 근데 직관은 훈련이 된 다음에 훈련이 돼야지만 제대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이건 좀 문장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 훈련을 많이 한 다음에 하는 그런 직관은 쓸 수가 있지만 아직 기초일 때는 직관이 너무나 잘못된 답을 많이 내놓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2를 활용해서 문장의 구조나 단어의 품사나 이런 어떤 구조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감이 됩니다. 자, Chapter 16 보겠습니다. Causes Trump Statistics. 이게 뭘까요? 갑자기 트럼프가 나오네요. 자, causes. 자, 여기서 causes라고 돼 있고 이게 명사가 되려면 뭐 of나 이런 게 나와야 명사가 될 텐데 causes Trump Statistics. 이렇게 된 거 보면 이게 동사로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통계를 야기시킨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알 것 같아요. 트럼프 통계를 야기시킨다. People like stories with causes. We prefer them over statistics. If we hear a simple story, even with no proof, we trust it more than real data. System 1 loves causal thinking, even when it's wrong. 사람들은 어떤 이유가 있는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We prefer them over statistics. 우리는 통계보다는 그런 이유가 있는 스토리를 더 선호합니다. If we hear a simple story, even with no proof, we trust it more than real data. 우리 어떤 단순한 스토리를 듣게 되면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진짜 데이터보다 더 신뢰합니다. System 1 loves causal thinking. 자, 이거 발음을 할 때 casual이 아니에요. casual하고 철자가 다르죠. casual은 어떻게 돼요? casual. 이게 casual이고 이거는 causal이에요. causal. causal은 cause에서 나온 형용사예요. 인과관계의 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ystem 1 loves causal thinking. System 1은요, 인과관계식 사고를 좋아해요. Even when it's wrong. 그게 틀렸을 때조차도요. 예를 들어봅니다. Example. If a school gets top test scores one year, we might say it's because of the new principal, even if it was just luck. 자, 어떤 학교가 만약에 어느 한 해에 최고 득점을 성적을 받아요. top test scores. 시험 성적을 받아요. 어느 학교가.
We might say, 우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It's because of the new principal. 새로 오신 그 교장님 때문이야 라고, 교장 선생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principal은 교장 선생님입니다. 자, 이 principal이 이게, 이 비슷한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principal하고 principal. 이거하고. 뒷부분이 철자가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principal하고 principal하고. 철자가 다른데, 발음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좀 우리 체크가 좀 필요해요. 발음이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오랫동안 했거든요. 자, 요거 한번 발음 기호 한번 봅시다. 여기 발음 기호 보시면 principle, supple 이렇게 하죠. principle. 자, 요거를 바꿔서 이건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principle. 똑같죠? 발음이 똑같아요. 자, 저는 오랫동안 이 두 개 발음을 왼쪽은 principle 이랬고 오른쪽은 principal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철자 보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전을 찾아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발음을. 이게 영어의 좀 어려운 점 중에 하나죠. 저도 몇 년이 지나서 수년이 지난 다음에 발음을 잘못하다가 이 사전을 보고 발음이 두 개가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발음 어떻게 한다고요? principle, principle. 둘 다 발음이 똑같습니다. principle, principle. 예, 발음이 똑같은 거. 학장, 원장 선생님 또는 교장 선생님, it's because of the new principle. 아시겠죠? 새로운 교장 선생님 때문입니다. Even if it wasn't just luck. 그냥 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장 선생님이 와서 이게, 되게 시험 성적이 올랐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기 쉽다. 이겁니다. 그래서, causes trump statistics. 자, 그래서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이 많다는 겁니다. 자, chapter 17. regression to the mean. 여기서 mean이란 이 단어의 뜻 아시는 분? 자, 물론 mean이 원래 우리가 첫 번째 뜻으로 외우는 뜻은요, 의미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the mean, 명사로 쓰였죠. 더가 앞에 있는 거 보니까. mean은 그래서 의미하다라는 동사로 쓸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mean이 명사로 쓰였을 때는요, 중간치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운데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regression to the mean. 자, regression은 후퇴하는 거예요, 후퇴. regress 이게 퇴행하다죠. 퇴행이라는 명사예요. 그래서 중간으로의 회귀, 후퇴, 퇴보, 중간으로 회귀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Sometimes when people do extremely well or badly, the next result is more normal. This is called regression to the mean. 가끔씩 사람들이 굉장히 잘하거나 굉장히 못하거나 할 때 다음번 결과는 좀 더, 평범한 결과입니다. more normal. 좀 더 평범한 결과야. 그 다음 결과는. This is called regression to the mean. 이것은, 중간으로의 회귀라고 불립니다. 가운데로의 회귀. example,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student gets a very high score on one test. Next time, their score will probably be lower. Not because they didn't try, but because the first score was unusually high. 어떤 학생이 어떤 한 시험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아요. 다음번에는 그들의 성적이 아마도 더 낮을 겁니다. Not because they didn't try.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왜냐면 첫 번째 점수가 너무 특이하게 높았기 때문입니다. We often don't notice this and instead make up reasons that aren't true. 우리는 종종 이것을 알아채질 못해요. 그리고 대신에 사실이 아닌 그런 이유들을 막 꾸며내죠. 막 만들어내죠. Reasons that aren't true. 여기서 that은 관계하면서 주격. 사실이 아닌 이유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중간으로 회귀하게 돼 있다. 특이한 게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중간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데 그걸 우리는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현상을 잘 모른다 이거죠. 네. 확률적으로 사고하지 않는다. 이런 뜻 같습니다.
Chapter 18. Taming intuitive predictions. 자, 여기서 tame이 무슨 뜻일까요? tame. tame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tame 하면 길들인다, 동물을 길들이다 할 때. intuitive는 직관적인. intuition하고 연결된 단어죠. 이게 직관이라는 명사죠. prediction, 이거는 추측. 그래서 직관적인 추측을 길들이기라는 제목입니다. 직관적인 추측을 길들이기. When we make predictions, we often trust our gut too much. If someone does well once, we expect them to always do well. But that's not realistic. 우리가 어떤 측정을 할 때, 추측을 할 때, 예상을 할 때, 우린 종종 우리의 그 직관을 너무 의지합니다. 자, 것이라고 해야 되지. 것이라는 건 원래 배예요, 배. 것, 배. got. 소화관이에요. 그런데 이 소화관 것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영어에서는 비유적으로 직감이라는 단어를 써요. 직감. 직감에 따른. Follow your gut. 그래서 너의 직감을 따라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너의 내장을 따라. 그러니까 네 뱃속에 느껴지는 그 느낌대로 따라가 봐라. 네 몸속에 느껴지는 그 느낌. 그게 직감 또는 직관. 직감과 직관의 차이는 저 잘 모르겠지만, 자, 우리는 우리의 직관을 너무 많이 믿어요. 또는 직감. If someone does well once, 어떤 사람이 한 번 잘하면 we expect them to always do well. 항상 그 사람이 잘할 거라고 또 예상을 해요. But that's not realistic.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공부도 그런 것 같아요. 공부 한 번 잘하면 계속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공부 안 하면 그 다음에 공부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Kahneman says we need to adjust our guesses. Use data and logic to balance intuition. This is called taming our intuition. 카누먼은 말합니다. 우리의 추측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거 발음하실 때 adjust라고 하셔야 돼요. adjust. 이걸 갖다가 adjust 이러지 마시고 발음 기억 한번 봅시다. 보세요. 받침으로 드세요. adjust, adjust, adjust. 조정하다. Use data and logic to balance intuition. 데이터와 논리를 사용해서 뭘 하기 위해서 뭘 하는 데 있어서 직관을 균형 잡는 데 있어서 데이터와 논리를 사용하세요. 직관에만 의지하면 안 된다. This is called taming our intuition. 이것이 바로 직관을 길들이기라고 하는 겁니다. Example. When guessing someone's college GPA from one test score, don't just rely on that one score. Use the average GPA and adjust your guess toward it. 누군가의 그 대학교 GPA from one test score, 누군가의 이제 대학교 성적을 추측할 때, from one test score. When guessing someone's college GPA from one test score, don't just rely on that one score. 하나의 테스트에서 그 사람의 그 학교 시험 점수를 예측할 때 그냥 시험 점수 하나만 가지고 거기에만 의지하지 마세요. Use the average GPA and adjust your guess toward it. 그 평균 GPA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추측을 그것을 향해서 조정하세요. 평균치를 좀 활용하세요. 한 번 잘 나온 것만 가지고 신뢰하지 마시고 여러 번 나온 평균치를 사용하셔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Part 2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Part 2가 여기까지가 Part 2인데 Part 2가 제목이 뭐였는지 한번 봅시다. 챕터가 많았었는데 Part 2가 네, 이게 Part 2의 제목이었죠. Heuristics and Biases. 직관과 편견 이런 뜻이네요. 직관과 편견. 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1이 굉장히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직관을 사용하고 편견을 사용하는데 그게 오류가 많기 때문에 좀 조절해서 써라. 오류를 너무 신뢰하면 안 된다. 시스템 1을. 그러니 이런 오류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Heuristics are mental shortcuts. They save time but often lead to errors. 직관은 정신적인 어떤 지름길입니다. 그것들은 시간을 절약해줘요. 하지만 종종 실수로 이어집니다. Anchoring. The first number we see affects our guess, even if it's random. 우리가, 자, 여기 문장 구조 보이십니까? The first number we see. 여기까지. 요 구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우리 KYB 그래머에서 공부한 관계대명사 목적격이죠. The first number that we see. 여기 대시 생략이 된 거죠. 목적격에서는 대시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첫 번째 숫자가 영향을 끼칩니다. 뭐에 영향을 끼쳐요? Our guess, 우리의 추측에 영향을 끼칩니다. Even if it's random. 그게 그냥 무작위적인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추측에 영향을 끼친다. 왜냐면 그 숫자가 너무 각인이 강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나온 숫자가. Availability. We think things are common if they are easy to remember or imagine. 얼마나 사용 가능한지,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는지. We think, availability 그렇게 해석하고, we think things are common. 우리는 어떤 일이 흔하다고 생각합니다. If they are easy to remember or imagine. 기억하기 쉽고 상상하기 쉬우면 그 일이 아주 흔하다고 생각해요. 비행기 사건이 만약 쉽게 떠오르면 자동차 사고보다 그러면 비행기 충돌이 더 확률이 높다고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representativeness. 갑자기 제가 이게 발음이 자신이 없어지네요. represented.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representativeness. 너무 이거 갑자기 긴 단어 나오니까 자신감이 확 떨어지네. 자, 또 발음기호도 안 나와요. 요 단어는 representativeness. 한번 발음 들어봅시다. Representativeness. Representativeness. representativeness, representativeness. 자, 그래서 액센트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representativeness.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representativeness. 연습해 봅시다. representativeness. 대표성. representativeness. 그렇죠.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사전 많이 찾죠? 예. 저는, 사전 많이 찾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사전 많이 찾는데, 제가 혼자 영어 공부할 때 사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당연히 찾죠. 그냥 살짝만 궁금하면 무조건 조금만 아리까지 해도 무조건 사전 찾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 사전 찾는 영어 선생님은 아마 보신 분이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정확하지 않은 거는 다 찾아내야 됩니다. representativeness. 대표성. We judge based on stereotypes and stories, not logic or statistics. 우리는 어떤 편견이나 어떤 스토리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어떤 논리나 통계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아요. 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다음, base rate neglect. 기본 비율을 무시하는 것. 자, neglect가 무시하다라는 동사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제목처럼 쓰면 명사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무시라는 뜻이겠죠. 무시, neglect. 방치, 소홀, 방치, 등한시함. 그래서 기본적인 비율을 등한시해요. We ignore the actual numbers and focus on the details. 우리는 진짜 숫자를 무시하고 그냥 어떤 디테일, 상세한 내용에 집중해요.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게 확률이 높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 다음 conjunction fallacy. 결합 오류. 자, conjunction이 이제 영어 문법에서는 접속사라는 뜻도 있다는 거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사전 같은 데 보면 여기에 이렇게 and라는 접속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여기는 접속사라고 딱 돼 있는데 영어 사전을 보면 예를 들면 define and라고 이렇게 딱 and라는 접속사를 영어 사전에서 보면 여기 보이죠? conjunction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또 사전에서는 conjunction을 짧게 해서 conj 점 이렇게도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게 뭘 의미하냐? conjunction을 의미하고 접속사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conjunction 접속사. 그래서 결합 오류. We wrongly think detailed stories are more likely. 우리는 잘못 생각합니다. 구체화된 어떤 스토리가 좀 더 확률이 높다고, 그럴듯하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regression to the mean. 중간으로의 회귀. Extreme results often go back to normal. But we invent reasons for change. 굉장히 극단적인 결과들은 종종 다시 평균적인 결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변화를 위한 이유를 우리가 막 만들어내요. 이유를 만들어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놀라운 결과가 나왔냐?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이유를 막 꾸며내는 거죠. 그 변화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막 발명해낸다. 자, 여러분 보실 때 이런 거 for change 볼 때 영어에서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품사를 무조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change가 품사가 뭐예요? change가 변화하다 이렇게 동사로 보시면 안 돼요. for 전치사 뒤에 있기 때문에 명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위한 변화에 대한 이유 이렇게 명사로 보셔야 됩니다. change. emotion and risk. Feelings change how we judge danger or probability. 감정과 위험. 감정은 바꿉니다. 뭘 바꿔요? 명사절 나오네요. How we judge danger or probability. 우리가 그 위험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또 우리가 확률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영향을 끼칩니다. 감정이 굉장히 논리를 왜곡할 수 있다. 이런 뜻이네요. Final thought.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이 파트 2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System 1 helps us move fast, but it often makes mistakes because of heuristics. 시스템 1은 우리가 빨리 움직이게 도와줍니다. 직관적이니까. 하지만 그것은 종종 실수를 하고요. 왜냐하면 직관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System 2 can fix these mistakes. 시스템 2가 이런 오류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But only if we slow down and use it. 하지만 우리가 아주 천천히 좀 침착하게 속도를 낮추고 사용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정말 느낍니다. 영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속도 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천천히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문법을 생각할 때. Kahneman's advice is clear. 카네만의 조언은 아주 명확합니다. Don't trust your first answer too quickly. 당신의 첫 번째 답을 그냥 직관적으로 나온 답을 너무 빨리 신뢰하지 마세요. Especially with numbers. 특히 숫자나 위험이나 이런 판단에 관련해서 믿지 마시고요. Always ask, am I being logical or just going with my gut? 내가 논리적인 건가? 아니면 그냥 내 직관을 따라가는 건가? Here's a simplified paragraph. 이건 이제 정리한 겁니다. 이게 여태까지 자기가 파트를 좀 정리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파트 2를 한번 맞춰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다라는 걸 이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가 네, 아직도 요번 달 2번 수업이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2시간 동안에 책의 나머지 부분 전체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that's it for today. 수고하셨습니다. See you next week. Bye bye.